오늘 나온 4가지는 하나도 빼놓을 게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Four things I want to share with you that changed everything.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어중간하게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공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같은 중산층 출신입니다. 여기 중산층에 속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차를 소유하고 계셨고 기름을 살 돈도 충분했어요. 굶지 않았고 3끼 3끼 잘 챙겨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사랑과 돌봄이 충분했죠. 냉장고엔 항상 음식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항상 존재했어요. 그러던 중 25살, 일이 잘 안 풀렸던 때 저는 발견했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과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항상 판매 사이클에 갇혀 있었어요. 25살에 처음 회사를 창업했을 때부터 45살이 될 때까지 총 20년 동안 저는 판매 사이클에 갇혀 있었어요. 오직 판매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마케팅 그리고 홍보에 많은 비용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제 주변인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케팅과 홍보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줬습니다. 이 말은 먹이사슬 최상위층에 위치하라는 뜻이에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먹이사슬 최상위층을 관찰하세요. 먹이사슬 최상위층을 연구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을 연구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탐독하십시오. 여러 명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을 깊게 파고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누구에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한다면 고객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 몇 명이나 원하는 대로 고객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 사무실에서 나가주세요.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유. 저는 상대방 그리고 시장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경쟁사에게 쫓기는 것도 싫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흘러들어오는 유동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거절할 수 있는 것.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돈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소득 창출의 귀재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집을 나섰고 5시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나요? 그리고 전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저는 항상 파산 상태입니다. 저는 모든 돈을 투자에 사용합니다. 통장에 돈이 생기면 전부 실물 자산에 투자합니다. 비유동적 자산에 투자를 하죠. 이것은 바로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요. 이것이 제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줍니다. 유동적으로 돈을 벌고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 돈으로 실물 자산을 삽니다.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죠. 따라서 저는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소득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정석과 같아요. 비즈니스를 키우고 싶다면 팔로우업을 하라. 팔로우업, 즉 피드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15번, 25번의 전화를 거셔야 되고요. 피드백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때론 2번까지도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야 해요. 상대방이 관심이 없더라도 해야 됩니다. 좋은 제품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있나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나요? 그 누구도 팔로우업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사실 오히려 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구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팔로우업을 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나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를 10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2배, 3배가 아니라 10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연봉을 10배 이상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200명의 고객을 2000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00명의 고객을 2만 명으로 만들 수 있을까? 큰 회사들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4명의 직원을 어떻게 40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 40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규모를 불려야 할 때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여기 혹시 1인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랜트 카돈의 인생을 바꾼 4가지 강의를 들어봤어요.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라. 그들은 마케팅과 홍보에 집중한다. 두 번째, 먹이사슬 최상위 층에 위치하고 돈보다 상위 개념인 자유를 쫓아라. 세 번째, 소득 창출의 귀재가 되어라.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는 거죠. 네 번째, 고객을 팔로우업하고 결제까지 성사시켜라. 오늘 나온 4가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도 빼놓을 게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마케팅과 홍보에 집중한다는 거, 돈이 아닌 자유를 쫓으라는 거, 어떻게든 현금 흐름을 늘리라는 거. 현금 흐름을 늘리려면 고객을 적극적으로 팔로우하라는 점, 1인 기업에 머물지 말고 팀 규모로 확장하라는 점.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지 마시고 실물 자산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신세대들은 똑똑하다. 그들은 교육도 많이 받고 스마트폰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학교가 아닌 소셜미디어에서 지식을 배웠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겁이 아주 많습니다. 위험을 이미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답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실패가 어떤 감정을 전해줄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행동들은 젊은 세대를 작은 통 속에 가둬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만 정말로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만 행동한다면 바보가 되고 말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행위, 이것은 똑똑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6번째, 세금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회사원들은 40%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원을 벌면 40만원을 세금으로 내죠. 자영업자들은 60%의 세금을 냅니다. 학교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소득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사업가들은 20%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을 내는 꼴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사이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전 항상 이쪽에 서 있을 거예요. 이건 꽤나 힘든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맥도날드 CEO 레이 크록은 텍사스 대학에서 MBA 프로그램을 교육했었는데 하루는 학생들한테 맥도날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은 무시하냐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햄버거를 팔고 있죠. 하지만 레이 크록은 아니라고 했어요. 맥도날드가 하는 사업은 햄버거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구매해서 그것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사업을 가지셔야 하며 제가 따르는 사업 공식은 맥도날드입니다. 저는 교육회사를 갖고 있으며 거기서 번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이렇게 저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마지막 7번째,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를 보세요. 은행이 당신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여러분들의 성적표나 학교 졸업장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의 정치가들이 파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의 부자 아빠가 제게 알려줬던 것들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 리더들이 파산하는 이유고 그들이 가난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고 정부가 그들을 보살펴주길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살펴주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택할지 가난한 삶을 유지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또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돈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또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여행을 할 때, 독서나 영화 감상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돈으로 행복을 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돈과 조금 더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5가지 오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돈은 고생해서 버는 것이다. 우리는 일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일이 즐겁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돈을 고생과 맞바꾼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문제는 바로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돈은 고생과 동일하다는 생각. 고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고생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적당히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수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뼈가 휘도록 고생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생각. 이렇게 되면 돈을 기쁘고 즐겁게 쓸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즐겁게 돈을 벌지도 쓰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돈은 고생해서 버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돈을 즐겁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즐겁게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조건 저렴하게 사는 게 좋은 것이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세일만을 쫓아다니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렴한 것만 찾아다니면 결국엔 싼 가격에 맞는 상품, 서비스만 받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겁니다.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 값에 사면 됩니다. 훌륭하고 멋진 나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골라보세요. 그 제품을 볼 때마다, 이 물건을 볼 때마다, 손으로 만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면 괜찮은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세요.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고 싶다면 자신에게 훌륭한 선물을 한다는 마음으로 물건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어렵게 벌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하냐고요? 세상에는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돈을 쉽게 벌고 쉽게 씁니다. 그리고 또다시 쉽게 벌고 쉽게 씁니다.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버는 법보다 쓰는 법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돈을 쉽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돈을 쉽게 쓴 만큼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돈을 쉽게 쓰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그들이 돈을 쉽게 사용하는 곳은 어딘가를 말이죠. 그것을 알아낸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돈을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돈을 사용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돈이 사라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거래를 할 때마다 손해보다는 이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돈 대신에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식재료를 파는 곳이 없다면 생선을 먹고 싶을 때 직접 낚시를 해야 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직접 사냥을 해야 할 겁니다. 야채나 쌀이 먹고 싶을 때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내기만 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돈을 주면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돈을 소비할 때마다 손실이 아니라 제품 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만들었을 때의 수고와 비용을 항상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돈이 많으면 나쁜 길로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억만장자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나요? 좋은 점도 많겠지만 걱정되는 점도 많을 겁니다. 타락할 것이다. 미움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질투할 것이다. 불순한 의도로 접근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이 떠오를 겁니다. 입으로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부터 걱정하기 시작하죠.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부자가 되긴 힘들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면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조금씩 생각을 바꿔나가셔야 될 겁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자를 롤모델로 삼으세요. 그들과 닮기 위해 노력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돈에 대한 이 5가지 흔한 오해가 돈을 기쁘게 쓸 줄 알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만 하는 3가지의 교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술적인 교육입니다. 읽기와 쓰기, 계산법 같은 것들 말이죠. 두 번째는 전문 분야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비서 등등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항해사였습니다. 유조선의 3등 항해사였죠. 다른 하나는 파일럿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부분 항공사 파일럿이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비행기를 타고 싶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교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릴 때 제가 깨달았던 건 제가 만약에 이걸 이해한다면 잘 나가는 제 친구들 모두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 친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만약에 스탠다드 오일에 취직하면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파일럿이 되었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 부자 아빠는 제가 금융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일하지 않고도 24시간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교육의 시작은 이 손익계산서와 배차대조표로 시작합니다. 이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모두 현금 흐름을 배우기 위함인데요. 이걸 이해하기만 한다면 부자 아빠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수입, 비용, 자산, 부채입니다. 이 자산이라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사람들은 집을 자산으로 착각하죠. 문제가 그겁니다. 그들은 차를 자산이라고 또 부르죠. 회계상 용어와 실제 회계와의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제 부자 아빠가 알려주신 대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부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것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평생을 말이죠. 또 다른 실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큰 집을 살려고 합니다. 큰 집에 살면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갖게 되는 것은 빚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죽음을 상징하죠. 저는 지금 대출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BMW나 렉서스 같은 고급 승용차를 삽니다. 저는 이런 현금 흐름을 금융설사라고 부릅니다. 24시간 돈이 줄줄 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월급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4가지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사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판매하는 기술을 배웠던 이유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공부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1989년 제 와이프는 한 가지 임대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14가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은 주식입니다. 뮤추얼 펀드나 투자 신탁 같은 것들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자산은 상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는 금광을 가지고 있고 남미에는 은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광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석유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이나 은을 실물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보고 최고의 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한 이런 자산들은 매년 매 순간 제가 일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제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들이죠. 의사와 같은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멈추면 수입도 함께 멈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수입을 만들어주는 것들이고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부채를 사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을 늘리는 데 쓰시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이죠. 돈을 버는 거는 다른 목표와 달리 생각보다 쉬워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돈 버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벌겠다, 1억을 벌겠다, 10억을 벌겠다는 그 기준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이룬지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목표 중에 나는 옳은 사람이 되겠다, 자유로운 사상가가 되겠다, 좋은 남편이 되겠다. 이거는 다른 사람 의견 들어봐야 되거든요. 와이프 말 들어봐야지 내가 좋은 남편인지 아닌지 알지. 어떤 사람 가끔 만나면 10억 벌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다고 표현하는데 예. 사실 10억 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1억을 벌어야 되는 거고 1억을 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1,000만 원을 버는 거라요. 1,00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일을 구체적인 목표를 갖지 않고 성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성공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져요. 돈 버는 거는 의외로 목표 중에서 가장 쉬운 목표이고 나는 왜 돈이 없을까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나는 왜 돈을 관리 못할까로 바꿔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긴 버는데 이 돈을 관리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어떤 사람이 지금 나는 10억이 있다 하는 사람이 내가 100억을 가져도 내 삶의 가치가 또는 내 삶 자체가 틀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100억을 가져도 또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혹은 1000억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으면 내 삶 자체가 확 바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그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줘도 아마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네, 필요한 게 있다면 인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작은 돈은 어린아이고 큰 돈은 어른이고 이렇게 인격체로 생각하시고 그 돈 자체를 작은 애는 아끼고 큰 돈은 옳은 데로 보내주고 이걸 내 밖에서 내보낼 때도 좋은 데로 내보내고 꼭 보내야 될 일은 꼭 보내고 그렇게 해서 돈을 인격체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보통 거꾸로 하죠. 작은 돈은 함부로 쓰고 큰 돈은 아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거꾸로 하시면 내가 부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침 먹고 오면 점심 먹는 사이에 10억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니까 그게 돈이 얼마인지 실제로는 모르죠. 대표님이 생각할 때 돈이란 어떤 거예요? 돈이란 저한테는 이제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게 생존의 문제였고 지금은 명확하게 그 인생 자체를 돈을 버는데 다 쓰고 싶지는 않아요. 사업가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생길수록 돈에 몰입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돈을 쫓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체가 없어져요. 굉장히 바쁜 사업가들 많죠. 근데 그거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돈을 쫓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바라보면 자유와 재산을 함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다 누구나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벌 수 있는 사람과 벌 수 없는 사람을 구분 짓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돈은 다 벌 수 있는데 모으는 것 때문에 주머니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사업가들 중에도 보면 돈을 막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관리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 버는 재주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재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재주를 조금만 알려줄 수 있나요? 관리하는 재주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네네. 인색한 거하고 절제하는 거를 구분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 아까 제가 인격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인격으로 바라보면 돈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나갈 때도 좋은 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는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좋은 데로 보낸다는 얘기는 좋은 일에 쓰고 좋은 환경에다 쓰고 좋은 데다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김승호 회장은 매출 2조 원대 스노우폭스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입니다. 돈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재정립하게 해주신 분인데요. 이 영상에서 10억을 버는 방법은 쉽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추상적인 목표와는 달리 돈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은 목표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수치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1억, 10억, 100억 이런 숫자들을 말하고 접하다 보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벌고 있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허황된 꿈으로 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와는 다른 피터팬의 네버랜드 같은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1000만원부터 모아본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500만원부터 모아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저축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돈을 모으는 이 속도가 너무 늦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까지 생각을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은 긍정의 힘보다 더 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12가지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난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항상 비난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단체로 마녀 사냥을 하며 기분을 위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치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곤 하지만 현재 문제를 찾고 이를 개선해야 하는,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1억을 벌기 전에 1000만 원부터 모을 것. 두 번째, 수치를 활용하여 목표를 설정할 것. 세 번째, 큰 돈을 관리하기 위해 부자의 그릇을 키울 것. 네 번째, 돈을 인격체로 대할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면 자유와 재산을 동시에 추구할 것. 여러분들의 도전과 성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기업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간 이것을 몰랐습니다. First lesson I want to share with you. 첫 번째 비밀, 돈은 오직 사용할 때에만 가치를 지닌다. 이 두 개의 지폐 중에 하나는 위조 지폐이고 하나는 진짜 지폐입니다. 이 위조 지폐는 가짜 돈이지만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짜 돈의 가치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을 찍기 위한 소품으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돈입니다. 이 돈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채워보겠습니다. 이 300달러의 돈은 제가 여행을 다닐 때 비상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어디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돈은 이렇게 가방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상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가치가 없지만 제가 통관을 할 때에만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여권과 돈은 화장실과 같아요. 화장실을 항상 이용하진 않지만 이용할 때는 아주 큰 가치를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사용할 때에만 가치를 가집니다. 은행에 가만히 있는 돈은 가치가 없어요. 저축만 한다면 마음의 평온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돈이 새로운 돈을 생산해내진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Second lesson, all money is someone else's money. 두 번째, 당신이 가진 모든 돈은 남의 돈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게든 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생각보다는 돈을 지키려고만 하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이유입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충분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70%의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딱 좋다, 괜찮다 라고 말이죠. 또는 아니요,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돈은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이렇듯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보단 돈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돈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570달러라는 돈을 주고 이 선글라스를 샀다고 칠게요.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과연 이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소비일까요? 저는 사실 이 선글라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게 이 선글라스는 사실 570달러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선글라스를 저에게 사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아주 잘한 선택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는 자상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누군가의 돈을 사용해서 선글라스를 샀고 또 제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공제까지 했죠. 이렇게 사업에까지 연결한 겁니다. 그는 이제 저를 알게 되었고 저도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저에게 선글라스를 선물해줌으로써 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냈고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든 미래에 가지게 될 돈이든 모두 다 누군가의 돈입니다. 돈은 사용할 때에만 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보관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The third lesson here is you need multiple flows of income. 세 번째 비밀, 현금 흐름을 다양화하라. 여러분들의 돈을 수익을 다양화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스타벅스는 얼마나 많은 커피를 팔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커피만 팔고 있진 않습니다. 프라푸치노, 카푸치노, 마끼아또, 차 등등 수많은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죠. 저는 이 책자도 썼고 클로징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책도 썼어요.
공짜로 얻으면 좋겠지만 공짜로 얻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공짜로 준다면 저도 굳이 돈을 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면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7권의 책을 썼고 이것을 통해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40명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저는 누군가의 돈을 통해서 저의 직원들이 제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게 하는데 돈을 씁니다. My time. 시간을 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부자들이 하는 일이죠. 저는 15살 때부터 기업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45살이 되는 지금까지 30년간 이것을 몰랐습니다. 은행에선 저축해라, 저축해라 라고 계속 말하죠. 모든 것은 은행을 배불리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Use money. 돈 걱정은 그만하시고 돈을 쓰십시오. 이런 차를 사는 것은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같은 돈을 쓴다면 이렇게 저의 브랜드를 알리는 깃발을 구매하는데 돈을 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올 것이고 제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돈을 사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 최고의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사실 저는 네트워킹 하는 방식을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또 어떻게 돈을 아끼는지만 배웠죠. 저는 이 경기장을 빌리기 위해 약 1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오직 3일을 빌리는데 말이죠. 이를 통해서 저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클라이언트와 최고의 투자자들이 모일 것이고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교환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면 100억 원을 현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돈은 오직 사용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너네들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알아야만 하는 경제습관 5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고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 없는 쓰레기들을 사지 않는 겁니다. 사회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마케팅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모습이기도 하죠. 무언가를 사도록 만드는 것, 필요한 물건이 아닌 원하는 물건을 사도록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옷이에요.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옷들을 너무 많이 사요. 옷장을 보시면 몇 년 된 옷들이 숙면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런 돈들을 아끼셔야 합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소리는 안 할게요. 은행에 갖다 줘봐야 얼마 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No. I've said that before. 하루에 5,000원, 만원이라도 아끼려고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7만원이고요. 한 달이면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사야겠지만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들 사지 마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카드 빚부터 갚으셔야 합니다. 카드 빚을 갚지 않는다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카드 빚은 이자가 셉니다. 최대 25%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신용카드 회사 주식을 사는 이유입니다. 이 회사들은 별다른 투자 없이 이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카드 빚부터 갚으세요. 그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세 번째, 수입의 10%를 투자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10%를 자동이체 걸어놓고 강제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이 10%를 저축통장에 넣으란 소리가 아닙니다. 투자를 하라는 소리예요.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수익의 10%를 빼서 투자를 하시고 이 돈들이 불어나는 것을 핸드폰으로 지켜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카드 빚을 제일 먼저 갚고 수입의 10%를 투자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것들은 제발 사지 마세요. 진짜 이건 여러분들 머리에 드릴을 뚫어서라도 새겨놓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계속 반복하고 싶은 말이에요. 쓰레기를 사지 마세요. 쓰레기를 사지 마세요. 쓰레기는 필요 없습니다. 자, 4번째 습관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세요. 자기에게 투자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나요? 아니면 향상시키거나 마스터하고 싶은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디지털 마케팅은 요새 진짜 핫합니다.
이것은 국경도 인종도 없기 때문에 디지털 회사들이 세상의 모든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사진 찍기, 영상 편집, 웹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등 이와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배고프다. 이 말은 옛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굶어 죽기 딱 좋다라는 말과 함께 붙어 다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말이죠. 직장을 다니는 것 외에도 이런 기술들을 부수적으로 배워두셔야 합니다. 매우 유용할 거예요. 5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가 샤크탱크에 출연한 지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제 앞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이때 저는 그 사람들의 눈을 봅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그들을 응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 want to see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성공할 사업가인지 실패할 사업가인지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vibe.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그들만이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그 바이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예감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걸음걸이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건지 깡통을 찰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들의 눈을 보면 압니다. 그들의 눈을 보면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I'm ready to rumble. You want to rock? Bring it on. 너네들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 이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지 못할 거고 항상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감만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사지 마라. 카드빚부터 갚아라. 수익의 10%를 따로 빼서 작은 투자를 시작해라.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해라. 마지막으로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져라 입니다. 다음 영상은 습관 5번째,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져라에 대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전략은 3번째 전략입니다. 1년 연봉을 월봉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보상의 법칙을 이해합니다. 다음 3가지 요소를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수요. 두 번째,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대체 가능성. 자, 이제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수요. 이것은 사실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대체 가능성. 이것은 두 번째 요소에 신경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전 이 두 번째 파트를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답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중 두 번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경쟁 상대도 없을 때까지 잘해보세요. 경쟁 상대가 오직 여러분들 자신밖에 없을 때까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마스터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돈을 버는 3가지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 전략을 M1, M2, M3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학교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죠. 투자하는 법과 저금하는 법, 그리고 돈 세는 방법만 알려줄 뿐입니다. 첫 번째 전략,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전략입니다. 인구의 96%가 사용하고 있으며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큰 돈을 벌어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포화 상태라는 거죠.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연봉을 한 달 월급으로 바꿀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전략,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인류의 3%만 사용하고 있으며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전략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듣고 조금씩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벌고 있는 돈을 이 부분에 조금씩 투자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들의 돈을 던지고 있어요. 대부분 돈을 잃고 말죠.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세 번째 전략, 소득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에 2가지 전략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전략은 3번째 전략입니다. 이것은 100명 중에 1명만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인류의 1%만이 모든 돈의 96%를 가져갑니다. 저는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매년 벌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그것은 세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똑똑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의 사람들은 수입원을 다양화함으로써 그들의 시간을 2배, 3배로 불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할까요? 몇몇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다양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직업에서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엘빈 토플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더 이상 읽고 쓰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21세기의 문맹은 학습하지 못하는 사람, 기존에 배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재학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존에 배웠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규칙을 학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몸집은 작아지고 있으며 모두 인터넷 안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비즈니스 코치들을 육성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말이죠. 인터넷으로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연봉 한 달에 벌 수 있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온라인 셀러가 나타나고 있으며 유튜버, 블로거, 전자책 판매, 제휴 마케팅 등등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나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노마드를 제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목표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구축되었어요. 현 시국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유도 바로 인터넷 기술의 발달 때문이죠. 제가 느끼는 이 온라인 사업의 장점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으며 언어만 익숙하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유튜브와 아마존 사업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입원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또래의 사람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이 디지털 트랜지션이란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엘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존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7가지 규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Never spend it until you get it. 첫 번째, 돈이 여러분들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영업부에 있다면 이 룰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예요. 전 회사의 모든 부서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 첫 번째 규칙에 따라서 회사의 현금 유동성을 결정하고 홍보 같은 것들에 돈을 씁니다. 저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 돈을 세지 않아요. 그것은 거래가 성사된 게 아닙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트너와 한 배를 탄 것처럼 행동하죠. 카드를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신용카드를 줄 때까지도 의심을 해야 합니다. 카드가 결제가 되고 그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저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Number two, 40% rule. 돈의 규칙 두 번째, 40%의 룰을 지키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40%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실행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수입이 100%라고 가정했을 때 40%는 세금으로 나갈 겁니다. 아마 이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계좌에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건 그들에게 아주 현명한 재무 결정이에요. 그리고 다른 40%는 투자를 위해 사용하세요. 정리하자면 제일 먼저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리고 투자를 위해 40%의 돈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가 남을 겁니다. 이 20%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20%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이 20%가 바뀌기 전에는 생활 수준을 올리시면 안 돼요. 비싼 차를 리스한다거나 타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저의 코디는 저번에 람보르기니를 타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이런 행동이 바로 돈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돈을 배신하면 돈도 여러분들을 배신할 것이고, 돈을 무시하면 돈도 여러분들을 무시할 겁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돈도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 한심해 보이지만 돈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자식들이 마약에 빠지든 말든, 결혼 생활이 무너지든 말든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자식 농사가 망했더라도 그것은 돈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들에 시간을 쏟는 대신 돈의 시간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0%라는 금액이 바뀌기 전까지는 생활 수준을 올리지 마세요. 저도 그 전까지는 생활 수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40%를 항상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40%는 투자를 했고 20%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40%는 세금, 40%는 비즈니스 자금이 되는 거죠. 홍보나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3명의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40%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회사가 쓰는 겁니다. 회사에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없으니까 20%로만 생활해야 될 겁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활 수준을 낮추던가 총 수입을 늘리던가. 그러니까 비싼 시계를 찬다거나 비싼 차 같은 것을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찌나 루이비통과 같은 이니셜이 박힌 벨트 같은 것도 사지 마세요. 그 이니셜이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산다고 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찌 신발을 신는다고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소득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겁니다. 패션 센스가 좋다, 이 정도가 전부일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너의 상품은 무엇이고 또 너가 제안하려는 사업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Stabilize and grow your first flow before adding a second one. Don't 돈의 규칙 세 번째,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성장시키세요. 회사를 다니는 것 외에 두 번째 사업을 벌리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만의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위해서 퇴근 후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구 카드를 팔기도 하고 이베이에서 사줄 사람을 찾아서 3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회사에서 8시간을 미친 듯이 일을 해놓고 왜 퇴근해서까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업으로 4시간에 4만원을 벌었다면 1시간에 시급이 만원인 셈인 거죠. 회사에서는 시급을 3만원 받는데도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부업을 부추기는 조언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현재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몸값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몸값을 높이고 소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stay broke. Y'all gotta stay broke, man. Cash is garbage. You don't need. 돈의 규칙 네 번째, 항상 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금은 쓰레기예요. 현금은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통화의 통자는 통할 통자, 즉 흐름을 의미합니다. 흐름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죠. 유통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폐는 그냥 흔한 종이일 뿐이고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용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꺼내서 은행에 예금한다면 은행은 이것을 즉시 숫자로 바꾸고 이 돈을 계속해서 유통시킬 겁니다. 그들은 그 돈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돈을 굴릴 줄 알아야 합니다. Never lose money. Okay? 돈의 규칙 다섯 번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마세요. 만일 제가 이 100달러를 여기 탁자 위에 가만히 둔다면 10중 8구 잃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 100달러로 마케팅 자료를 사거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저의 상품을 광고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현금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한다면 마이너스 금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도 안 되는 금리에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You don't want cash. You want cash flow. 돈의 규칙 여섯 번째, 현금보단 현금 흐름에 집중하세요. 현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저의 회사에 투자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달에 배당금을 받으셨을 거예요. 매월 17일마다 나옵니다.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곳에
여러분들의 현금을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현금 흐름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겁니다. Never give up on your financial goals until you achieve your financial goals. 돈의 규칙 7번째,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전까지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 목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모여있는 분들 중에는 나중에 분명히 수십억의 돈을 가지게 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두세 명의 억만장자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문제는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10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옆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10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세상에 돈은 충분히 많습니다. 전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쿠폰을 잘라서 돈을 아끼는 거였어요. 저처럼 잘하신 분들 여기 많을 겁니다. 10원을 아낀다면 10원을 버는 것이다. 음식을 남기지 마라.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나중에 먹어라.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부자 나라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3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부동산 투자자 그랜트 카돈이 말하는 돈에 대한 규칙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두 번째, 40%의 규칙을 따라라. 세 번째,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사업부터 완성시켜라. 네 번째, 항상 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라. 현금은 쓰레기다. 다섯 번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말아라. 여섯 번째, 현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 이것이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일곱 번째,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 모든 규칙들이 구독자님들께 새로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마인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랜트 카돈의 7가지 돈의 규칙을 리마인드 하시면서 구독자님들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서 깨달은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어릴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깊숙하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개미처럼 근면성실해야 하고 식량을 저축해야만 추운 겨울을 무사하게 지낼 수 있다. 이 교훈은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훈을 따르기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지금, 잘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저축신앙의 세뇌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3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큰 성공을 하면서 느낀 5가지 인생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직은 평생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 세상은 과거와는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동시에 업무 환경과 작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업관은 어떤가요? 아직도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방식 그대로예요. 정규직이어야 안정적이다.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신 고용과 연공 서열은 없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언제까지 안정된 월급과 대우를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졌어요.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 돈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돈을 아끼지 말고 무조건 배우셔야 해요. 모르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배우세요. 유튜브든 글쓰기든 요리든 뭐든 좋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무엇이든 배우시고 실력과 자본이 있다면 스타트업에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배워놓은 기술과 경험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남은 인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겁니다. 책과 강의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에 돈을 쓰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돈보다 시간을 중요시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어요. 저는 그들이 왜 회사 근처로 옮기지 않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사 근처의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요? 이것은 스트레스가 주는 비효율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10,000원 전철을 탈 때의 스트레스는 전쟁터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스트레스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감내할 만큼 쾌적하고 멋진 집에 살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통근 스트레스와 무의미하게 날려버린 2시간을 차라리 좀 더 효율적인 일에 집중해서 월세를 충당하는 건 어떨까요? 삶의 질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돈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는 없지만 돈으로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면 가능한 한 해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동과 주거에 돈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 시작해야 의욕이 생깁니다. 현재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나요?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경의 감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움과 색다름이 없다면 인생은 절대로 재밌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저지르셔야 합니다. 현재 제 인생은 너무나 즐거워요. 그 이유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선 저지르고 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배우고 싶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배우다 보면 드론 촬영에도 관심이 생기고, 드론을 배우다 보면 좋은 경치를 담고 싶어지고, 좋은 경치를 담다 보면 좋은 장소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에는 재밌는 사람들이 항상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지르십시오. 네 번째,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실이 없는 이유, 바로 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연장자의 가르침을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충실했던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몰두하는 나 자신뿐이었죠. 사람들이 집중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이유, 그들은 자신만의 룰이 없습니다. 남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열심히만 하려고 합니다. 누군간 자기계발서도 보고 세미나도 여기저기 기웃거려 봅니다. 하지만 정작 결실은 없어요. 그리고 말하죠. 자기계발서는 무의미하다. 이들의 문제는 막연한 행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거예요. 그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 기분만으로 본인이 실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몰입을 잘하는 방법, 스스로 룰을 정하시고 이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취미, 연애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계획을 짜서 자신의 방식대로 실행해보는 겁니다. 주변에서 다양한 충고와 의견을 내놓을 겁니다. 이건 100%예요. 하지만 확신이 있다면 이런 의견들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자신만의 룰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여보시는 겁니다. 자신의 룰을 따라서 움직이면 사소한 고민도 즐겁게 다가올 겁니다. 행동 뒤에 성취감도 크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원대한 포부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즐거우니까 하시는 거고요. 좋아하시니까 하시는 거고, 스스로 정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몰입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다섯 번째, 작은 성공이 쌓여서 큰 성공을 이룹니다. 전 학생 때 여자들에게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어떤 감이라는 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되겠는데? 이런 자신감 말이죠.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대담해집니다. 이 대담함은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패에 대한 주위의 평판에 주눅들지 마세요. 또 실패했을 때 무안함에도 신경 쓰지 말고요. 대담하게 다가가십시오. 연애 전문가들은 남자의 인기 공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자의 인기는 적중률 곱하기 시행 횟수다. 적중률이 낮아도 시도한 횟수가 많다면 인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적중률도 높이고 시행 횟수도 늘린다면 또 그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이건 확률 게임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도쿄로 올라왔고 제로에서 시작해서 프로야구단과 방송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저의 마케팅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실패와 번아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경험이 되었습니다. 경영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도 없는 제가 방송국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젊음도 패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양의 경험치였습니다. 30대 초반 회사를 경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경험해봤고 방송국 경영 정도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업이란 0에서 1로, 1에서 10으로, 10에서 20 이상으로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시고 큰 성공으로 뻗어나가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과 끈기를 기르세요. 이게 바로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서 깨달은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돈을 아끼지 말고 경험과 기술을 쌓는 데 투자하라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은 통장에 쌓여있는 잔고가 아니라 돈을 쓰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일 것입니다. 저의 경험과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중상위층의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을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Guy with $1 million.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만장자, 즉 10억이라는 돈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없을 겁니다. If you didn't have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이 돈은 금방 사라지게 될 거예요. at $4,000 a month, 정확히 한 달에 400만 원씩 25년이면 모두 사라지는 돈이죠.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응급 상황, 차 사고, 수술, 이혼 등등 각종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패시브 인컴, 바로 자동화 수익입니다. number one thing you got to do is this. 자동화 수익을 위한 첫 번째 단계, 타겟을 설정하라. 여러분들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이 타겟을 설정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목표 금액이 10억이라면 매달 400만원씩 25년을 모아야 하며 매달 800만원씩 12년을 모아야 합니다. 매달 1200만원씩 모은다면 6년이면 달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타겟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It's not the watch, it's not the car, and it's not the vacation. 시계나 차, 화려한 휴가 같은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여야 합니다. 67%의 부자들을 설문조사했을 때 그들은 차나 보트, 여행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매일 돈 걱정에 둘러싸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거죠. 돈 때문에 아이들 양육을 걱정하는 것, 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 이런 종이 쪼가리 한 장 때문에 불안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And you need to look at the target daily. 타겟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 타겟을 매일매일 주시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타겟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한 달에는 얼마를 벌어야 합니까? 그러면 하루 동안에는 얼마가 돼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급은 얼마여야 합니까? 두 번째, 수입의 40%를 보관하라. 40%.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40%의 게임을 시작해야만 할 겁니다. 수입의 40%를 어딘가에 보관하는 게임이죠. 저는 저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시 어딘가에 돈을 보관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400만 원은 국세청에서 가져갈 것이고 다른 400만 원은 통장에 보관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 2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할 겁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800만 원을 국세청에 내고 다른 800만 원은 통장에 보관하며 나머지 400만 원으로 생활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좋은 차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전 35살에 은행에 10억이 있는 백만장자였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전 여전히 허름한 신발을 신고 있었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셔츠를 입었으며 멋진 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너무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Cash is not king, cash is shit. 누군가는 현금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돈은 쓰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통장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지 마세요. 세 번째, 보관해놓은 돈을 모두 투자하고 빈털터리가 되어라. The golden goose is on.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오직 알을 낳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알을 낳을 수 없다면 치킨 요리를 해먹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돈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야만 합니다. 보관함에 있는 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할까요? The passive money. 네 번째, 자동화 수익이 월 소득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하세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투자하지는 마세요. 투자하고 싶은 곳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죠. 첫 번째, 돈을 잃지 말라. 두 번째도 돈을 잃지 말라. 세 번째도 돈을 잃지 말라. 확실한 투자처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 보관해두세요. His monthly income exceeds his salary. 여기 있는 제드라는 친구는 자동화 수익이 월급을 초과하였습니다. 저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멋진 차를 장만하고 멋진 보트를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동기부여하고 있다면 이 게임을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임이 되어버릴 거예요. 앞으로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 그리고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I'm already rich. 영원히 이 회사를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 이미 부자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을 완성시키세요. 그렇게 하나씩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 라인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동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월급을 초과하는 큰 동맥 말이죠. When do you get off the treadmill? Whenever you want to. 이렇게 패시브 인컴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고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두시면 됩니다. 이 게임을 종료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두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딱 잘라서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매우 다양한 순간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로울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며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휴가를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랜트 카더는 이 자유를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4가지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타겟 설정하기. 두 번째, 수익의 40%를 보관하기. 세 번째, 보관한 돈을 전부 투자하고 현금 거지가 될 것. 네 번째, 패시브 인컴이 월 소득과 같아질 때까지 투자할 것. 그랜트 카더는 이 4개 중에서도 타겟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말이죠.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데 벌다 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벌지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을 꼭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저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0만원 수익을 목표로 잡았다면 300만원은 월급에서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 700만원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월 1000만원이라는 돈은 하루에 30만원 정도를 매일 벌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인데요. 만약에 현재 나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하루에 10만원은 이미 달성이 된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부족한 20만원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시급을 더 올릴 방법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든 방향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루 단위로 쪼개다 보면 훨씬 더 와닿게 될 거예요. 현재 나의 위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확연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 영상에서 그랜트 카더는 사업소득이 아닌 자동화 소득이 월급과 비슷해졌을 때 언제든지 퇴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멀었다라는 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퇴사가 마려운데 말이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또 어떤 파이프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10년 전이라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현재 지붕을 디자인하고 제작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야 하고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충분한 돈이 없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Sometimes it's a benefit not to have money. 가끔은 돈이 없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당신처럼 지붕 제작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돈을 줄 사람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한마디로 고객들을 찾아 나설 거란 얘기입니다. 문도 두드리고 벨도 눌러보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나에게 돈을 주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볼 겁니다. I'm thinking you have a bunch of money set aside. 제가 보기에 당신은 자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만큼 헌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10년 전이라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마 지금과 같은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보관해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사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게임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에 모두 투자하시고 천천히 사업을 접어나가십시오. 하지만 저라면 제가 가진 모든 현금을 없애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돈이 하나도 없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지붕 작업을 하겠죠. 월마다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Who's got my money? 누가 당신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당신과 같은 상황이라면 남아있는 모든 돈을 고정소득이 나오는 것에 투자해놓고 모든 에너지를 제 사업에 집중할 겁니다. Is buying another flow. 제가 이 건물을 살 때 고려했던 한 가지는 다른 하나의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제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현금 흐름을 사버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돈을 현금 흐름을 사는데 사용하시고 파산한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현재 아무런 현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진짜 파산과의 차이는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부동산 그 자체로 관리가 될 수 있게 필요하다면 차라리 관리자를 두세요. 월급을 주는 것 외에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돈이 없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판매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사업 초기처럼 말이죠. You are broke. She is broke. She feels broke and she is broke. So just make it official. Go to zero. 파산한 것처럼 행동하세요. 파산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파산했습니다. 당신은 파산했습니다. 파산했다고 공표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종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나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이나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투자를 위해 종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또는 돈을 빌려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출을 아껴 돈을 모을 것인지, 수입을 늘려 돈을 모을 것인지, 어떻게 수입을 늘릴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수많은 선택지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하나 신중히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배우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돈이 없을 때, 절실할 때 창의력은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개가 조합을 이룰 때 사람이 정말 과감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도 없고 돈도 없다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첫 번째, 성공을 원한다면 되는 이유만 찾으십시오. 무엇이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어떻게든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에 설득되어 버립니다. 현재 저는 7개월째 금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것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금연을 시작한 대다수가 금연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든 담배를 피워야 할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술 기운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등등 말이죠. 가지각색의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너무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무조건 되는 이유만 생각하세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마케팅 시장이 치열해서,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이 모든 핑계들은 집어치우시고 되는 이유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못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 강남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지인들로부터 많은 화환과 화분을 선물 받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화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화분을 배달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계신가요? 네,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져다 주세요. 배달하시는 분은 화분 3개를 가지고 사무실에 도착했고 저와 저의 직원들은 잠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오른쪽 손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옮기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무거워서 본인이 하는 게 낫다고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내가 손목이 없었어도 저렇게 무거운 화분을 옮기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런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제 친구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다. 이 나라는 정말 최악이다. 언론에서는 매일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보도하고 있지만 자수성가하는 성공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역대 최악의 경기라는 것은 그저 역대 최고의 폭염이라는 기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날씨는 계속 더워질 뿐이고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선택과 행동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헬스 트레이너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현재 저는 덩치가 크고 비만이지만 일주일 만에 20kg를 감량하고 싶고 탄탄한 근육을 갖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헛소리하지 마세요 일 겁니다. 비만인 사람이 하루 만에 몸짱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몸짱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계획을 짜서 관련된 책을 읽고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 루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끼게 되면 이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인 성장을 바라고 한 번에 많은 돈이 벌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욕망의 노예가 돼서 잘못된 사업이나 투자를 선택하고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래요. 단기간에 리스크 없이 10배, 100배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생각으로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번째, 부자는 아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짠돌입니다. 외식은 외식비를 벌었을 때만 가능하고 지금 타고 다니는 경차에 라이트가 고장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쇼핑은 한 적도 없으며 식당에서 사이드 메뉴를 시켜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낀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됩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절약만을 한다면 먹고 살만해지긴 하겠지만 부자가 되긴 힘들 겁니다. 한 달에 얼마 더 아끼는 법, 한 달에 10만원으로 생활하는 법 등등 많은 책이 나와 있고 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약을 연구하다 보면 평생 절약만 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연구한다면 인생은 그 반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절약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약에만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삶이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의 결과물이다. 24시간 돈 버는 생각만 해보세요. 그래도 돈을 못 번다면 바보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 밀어놓으십시오. 유흥, 게임, 일확천금, 취미,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모든 것들을 뒤로 밀어놓으세요.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보시는 겁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성공한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라. 제가 처음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웃었죠. 걱정으로 포장된 비웃음이라는 것을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씩 일을 성공시켜 나가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얘긴 달라졌어요. 쟤는 운이 좋은 거야. 어쩌다 한번 걸린 거지. 저거 오래 못 가. 그리고 점차 제 연봉이 1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자 저를 대하는 태도와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불과 2년에서 3년 만에 나는 무슨 약을 먹었길래 머리가 미친 듯이 좋아진 걸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남의 인생과 노력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인지를 말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역경과 시련의 시간을 견뎌냈고 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성공만을 위해서 달렸던 그 시간들. 하지만 사람들은 원래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의 결과물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본인이 실패해도 위안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노력들을 할 자신도 없으면서 부를 얻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찬란한 것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하게 노력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만큼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부자를 꿈꿀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이해하고 존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더 빨리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노숙자의 삶에서 시그니엘에 입성하기까지 깨달았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